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영어 강사 레나쌤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시험 범위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핵심 문법이라고 해서 딱 그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2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관계대명사도 같이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리도 반드시 필요한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빠르게 나머지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을 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더하기 역할과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대명사 하나를 빼준다고 했죠. 예를 들어 I have two sons. They live in France. 이 두 문장을 더해주기 위해서 먼저 반복되는 명사를 찾으면 two sons 그리고 they. 그 다음 반복되는 대명사를 빼준 뒤에 관계대명사를 적어주면 되는데 two sons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을 쓰면 I have two sons who live in France. 다음으로 the cup is on the table. You bought it for Eric. 이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the cup 그리고 it. it을 빼준 뒤에 the cup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하는데 the cup은 사물에 해당되니까 which 또는 that을 써주면 the cup which you bought for Eric is on the table. 마지막으로 the girl is Sarah. Tina was talking with her. 이 두 문장을 더해주기 위해서 먼저 반복되는 명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처럼 the girl, Sarah, her 이렇게 셋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할 때는 보통 Sarah와 같은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the girl 이 선행사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우며 해석상으로도 그 소녀는 티나가 같이 이야기하던 Sarah다. 이것보다는 티나가 같이 이야기하던 소녀는 Sarah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즉, 이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the girl 그리고 her. 대명사 her를 빼준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데 the girl은 사람이기 때문에 who, whom 또는 that을 쓸 수 있어요. The girl who Tina was talking with is Sarah. 이렇게 세 예문을 통해 관계대명사 만드는 법을 빠르게 보았는데 첫 번째 예문에서처럼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지면서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구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문에서처럼 목적어가 빠지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인 Tina was talking with her 에서 대명사 her를 빼주면 with라는 전치사가 남게 되는데 전치사를 이렇게 끝에 써줘도 되고 아니면 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대신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전치사 뒤에는 who 또는 that을 못 쓰기 때문에 The girl with whom Tina was talking is Sara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면 관계대명사라는 친구 앞에는 반드시 꾸며주는 명사가 있어야 하고 뒷부분은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뭐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요. 그리고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뭐뭐하는 뭐뭐인이라고 하면 돼요.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먼저 구조적으로 앞에 명사 있고 뒤에가 불완전한지 확인을 해줘야 하고 반드시 올바른 관계대명사가 쓰였는지 확인해줘야 해요. 우리가 앞서 사람이고 뒤에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면 who 또는 that, 사람이 아닌 경우고 뒤에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면 which 또는 that, 사람이고 뒤에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who, whom 또는 that, 사람이 아닌 경우고 뒤에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which 또는 that, 그 외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that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사람 더하기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thing으로 끝나는 경우, all, every, little, few 등이 들어가는 경우, the plus 최상급, the 서수, the only, the same, the very 등과 함께 쓰인 경우에는 무조건 that만 써야 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만능인 친구인데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또한 있어요. 먼저 전치사 뒤에는 절대 that을 쓸 수 없어요. in that, at that, of tha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콤마 뒤에도 that을 쓸 수 없어요. 여기까지 잘 정리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크게 한정적 용법 그리고 계속적 용법으로 구분이 돼요. 한정됐다라는 말은 어떤 넓은 범위를 우리가 한정시켜준다는 말이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녀.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한정시켜주는 게 바로 한정적 용법인데 우리가 앞서 리뷰했고 2학년 때 계속 봐왔던 관계대명사가 바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문장에 이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앞문장에 있는 명사를 한정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에요. 일단 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콤마가 있냐, 콤마가 없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한정적 용법,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 뒷부분에 주어나 목적어 또는 뭐뭐의에 해당되는 소유격이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 것은 동일해요. 그럼 콤마를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Sam has a son who is a teacher. Sam has a son who is a teacher.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콤마가 없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콤마가 있어요. 이 콤마로 인해서 내포하는 의미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뭐뭐 하는 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선생님인 아들이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쌤이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선생님인 아들이라고 한정시켜주고 있는데 선생님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는 했지만 뭐 또 변호사인 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의사인 아들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콤마를 찍게 되면 해석할 때 그대로 쭉 이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샘은 아들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선생님이다. 즉 샘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한 명. 한 명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선생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져요. 또 다른 예시를 보면 I bought a red dress which was on sale.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나 세일하던 빨간 옷 샀어 라는 의미로 그냥 아무 빨간 옷이 아니라 세일하던 옷을 샀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빨간 옷을 샀어. 근데 그 옷은 세일하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쌤, 세일하던 빨간 옷을 산 거나 내가 옷을 샀다. 근데 그 옷이 세일하고 있었다랑 같은 말 아닌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어떤 다른 빨간 옷도 아니고 나는 세일하던 빨간 옷을 샀어. 이렇게 어떤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빨간 옷을 샀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근데 그 옷 세일하더라 이런 식으로 추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세일하던 빨간 옷을 샀다 라고 내가 말할 때는 그 빨간 옷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 나 빨간 옷 샀다 근데 그 옷 세일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빨간 옷을 샀다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옷이 세일하더라 라고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쓰인 관계대명사절은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정보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단순히 부가 정보를 주는 거면 생략을 해도 돼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살펴볼게요. The cell phone which is on the table needs to be fixed. 첫 번째 문장에서는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은 고쳐져야 한다. 그 어떤 다른 핸드폰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이라고 의미를 한정시켜주고 있어요. 이때는 아마 핸드폰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다른 핸드폰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 있는 그 핸드폰이 고쳐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쓴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있는데 고쳐져야 한다. 즉 핸드폰이 하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 핸드폰이 고쳐져야 하고 부가적으로 그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말하면 첫 번째 문장은 거기 테이블 위에 있는 폰 고쳐야 돼. 두 번째 문장은 그 폰 고쳐야 돼. 근데 그거 테이블 위에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많은 문법책에 보면 이 계속적 용법은 문어체, 즉 그래서만 쓰인다고 적혀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말할 때도 일반 관계대명사만큼 많이 써요. 콧말을 소리내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뭐 문맥상으로도 알 수 있고 같이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로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정도로도 알 수 있고 또 말할 때 콤마 앞에서 살짝 퍼즐을 주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번 시험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궁금한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와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의 뉘앙스에 대한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의 해석법과 주의해야 될 포인트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해석법. 앞서 콤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처럼 뭐뭐하는, 뭐뭐인으로 해석을 했죠. 즉 뒤에서 앞으로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계속적 용법은 이름에서처럼 문장 앞부분부터 쭉 계속 이어서 해석해주면 돼요. 콤마 앞부분까지 쭉 그대로 해석하고 만약에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고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면 그리고 그 사람은 또는 그런데 그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아닌 게 빠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 My teacher who has helped me a lot bought me this book. 이 문장에서 who라는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my teacher, 내 선생님, 즉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니까 그 사람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에게 이 책을 사주셨다. 이 문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 책을 사줬어. 근데 그냥 그 선생님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쌤이 이 책 사줬어. 근데 그 쌤이 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 He wrote many books which have been loved by children. 여기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뒷부분을 해석해보니 아이들에 의해 사랑을 받아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many books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many books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는 많은 책을 썼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이들에 의해 사랑을 받아왔다. 이 문장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가 많은 책을 썼다. 근데 그냥 그 책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만약 목적어가 빠졌고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또는 그런데 그 사람을 만약에 사람이 아닌 게 빠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또는 그런데 그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I miss my old friend who I met last year. 여기 who라는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목적어가 빠졌죠. meet라는 동사는 만나다, 누구를, 을을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my old friend, 내 오랜 친구, 즉 사람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라고 해석을 해요. 앞부분부터 쭉 해석을 하면 나는 내 오랜 친구가 그립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작년에 만났다. 또 다른 예시로 This is my favorite book, which I have read 2 times so far. 여기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목적어가 빠졌죠. 읽다라고 하면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my favorite book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즉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니까 그것을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앞부분부터 쭉 해석을 하면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2번 읽었다. 정리를 하면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문장을 해석할 때는 앞부분부터 쭉 이어서 해석을 하고 뒤에 주어가 빠진 문장이면 그 사람은, 그것은, 뒤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면 그 사람을, 그것을 이라는 말을 다시 집어넣어서 해석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이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가 추가 설명해주는 선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콤마 없는 관계대명사에서는 항상 그 관계대명사가 누구를 꾸며줬죠? 명사, 즉 who, whom, which, that 앞에 꾸밈을 받는 게 항상 명사였는데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에서는 명사만 추가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할 수 있어요.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명사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I met a man who was very kind.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매우 친절했다. 즉 매우 친절했다 라고 누구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A man. 즉 이 문장에서는 a man 이라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두 번째로 앞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he cheated on him which made him angry. 여기에서 cheat on 누구누구는 바람을 피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그를 두고 바람을 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즉,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추가 설명이죠? 그녀가 그를 두고 바람을 폈다라는 사실이 그를 화나게 만든 거죠. 즉, 여기서는 이 앞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적어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목적어절은 목적어 자리에 쓰인 절을 말하는데 절이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이죠. 즉, 목적어 자리에 쓰인 문장을 목적어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He said that he had seen her before, which was true. 지금 여기 앞문장의 구조를 보면 he, 그는 주어, said, 말했다, 동사, 말하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라는 명사절이 쓰였어요. 이 부분을 목적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해보면 그는 말했다. 그가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럼 뭐가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즉, 여기에서는 이 목적어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앞문장에 쓰인 to 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 또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He wants to go to the moon, which is impossible. 이 문장의 앞부분을 보면 to 부정사가 쓰였어요. 앞부분만 먼저 해석을 하면 he, 그는 주어, wants, 원한다, 동사, 무엇을 to go to the moon, 달에 가는 것을 전체 해석하면 그는 달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뭐죠? 달에 가는 것. 즉, 여기에서는 이 to 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문장에서는 명사만 꾸며줬는데 이렇게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외로 문장 전체, 목적어, 절, 그리고 to 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 또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서처럼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에서처럼 문장 전체, 목적어절 또는 to 부정사 구에 대한 추가 설명인 경우에는 which를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정적 용법은 콤마가 없고 뒤가 불완전,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있고 뒤가 불완전. 한정적 용법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는 형용사처럼 뭐뭐하는 뭐뭐인,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때는 만약에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고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게 빠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목적어가 빠졌고 사람에 대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게 빠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라고 해주면 돼요. 쌤, 근데 무조건 그리고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둘 중 하나를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어서 만약에 이유를 나타낼 경우에는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또는 그것을 뭐뭐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앞서 한정적 용법에서는 that이라는 친구가 거의 만능이었죠.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도 사물일 때도 쓸 수 있고 that만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who나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었는데 계속적 용법, 즉 콤마 뒤에는 절대 never that을 쓸 수 없어요. 우리 앞서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전치사 뒤 그리고 콤마 뒤에는 절대 that을 쓸 수 없어요. 추가적으로 콤마 뒤에 what 또한 쓸 수 없어요. 이 부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정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누구를 꾸며줬죠? 명사, 즉 선행사가 무조건 명사였는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꾸며주는 역할이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즉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대절과 같은 목적어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앞문장에 쓰인 to 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정적 용법일 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있는데 먼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단 아무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생략 불가.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비동사와 같이 쓰인 경우에는 주격 관대의 비동사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콤마 뒤의 관계 대명사는 절대 생략을 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에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미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어진 한 문장을 다시 두 문장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미리 공부를 해야 해요. 먼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I have two erasers. They're made of rubber. 이 두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뒷문장에 they라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을 찾아야 해요. 그것들은 고무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데 뭐가 고무로 만들어진 거죠? two erasers, 즉 여기에서는 two erasers라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명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two erasers는 사물에 해당되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줘야 하겠죠. I have two erasers which are made of rubber. 이때 주의할 점은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콤마를 찍을 것. 그리고 계속적 용법에서는 아무리 앞에 명사가 사물이어도 콤마 뒤에 절대 that을 쓸 수 없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He said nothing at all. It makes me angry. 일단 이 문장에서 뒷부분에 it이라는 대명사가 쓰였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뭐죠? 이 문장에서는 앞문장 전체 He said nothing at all. 그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든 거죠. 앞서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에서는 선행사가 명사만 가능하지만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렇게 앞문장 전체 또한 선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앞문장 전체나 목적어절 또는 투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경우에는 앞부분을 그대로 적고 He said nothing at all 그 다음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준 뒤에 뒷부분에서는 대명사 it을 뺀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Makes me angry. He said nothing at all which makes me angry. 문장 전체 또는 구, 절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면 앞부분 쭉 적고 콤마 찍고 which를 쓰고 뒷부분에서 대명사를 빼주면 돼요. 이제 반대로 이미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같이 살펴볼게요.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는 접속사와 같은 더하기 역할과 뒷문장에 나오는 대명사를 하나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즉 이미 쓰여진 관계대명사를 다시 두 문장으로 바꿀 때는 다시 접속사와 대명사를 살려주면 돼요. 이때 관건은 가장 적절한 접속사와 올바른 대명사를 쓸 수 있는지예요. 적절한 접속사를 적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해요. 앞뒤로 해석을 한 뒤에 앞과 뒷문장의 관계가 and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한지 but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한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인지를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I like Justin who is not attractive. 일단 여기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고 있죠. 다시 두 문장으로 바꾸려면 먼저 해석한 뒤에 가장 적절한 접속사를 찾아야 해요. 나는 저스틴을 좋아한다. 그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그리고 그런데 뭐뭐 때문에를 넣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면 돼요. 이 문장에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가 가장 잘 어울리죠. 즉 but을 써줘야 하고 후 뒷부분을 보니 주어가 빠졌죠. 저스틴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저스틴은 남자니까 he를 써서 I like Justin, but he is not attractive.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또 다른 예문 I don't like Sarah who always gossips. 일단 이 두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석을 해보면 나는 세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험담을 한다. 이 문장에서는 내가 세라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because 또는 for이라는 접속사를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에 주어가 빠졌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험담을 하는 게 Sarah, 즉 여자니까 she라는 대명사를 써서 I don't like Sarah for she always gossips. 뭐뭐 때문에 라고 하면 because라는 접속사만 익숙한데 for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이 돼요.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He bought me flowers which made me happy. 일단 해석을 하면 그는 나에게 꽃을 사주었다.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접속사 and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ich가 추가 설명해주는 선행사가 뭘까요?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거죠? 그가 꽃을 사주었다는 것. 즉, 이 문장에서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문장 전체 또는 목적어절, 투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명사 it을 써주면 돼요. He bought me flowers and it made me happy. 정리를 하면 시험에서 빈칸이 하나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라는 말이니까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고 빈칸이 두 개면 이미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한 문장을 다시 접속사와 대명사를 써서 두 문장으로 이어주라는 거니까 올바른 접속사와 대명사를 써주면 돼요. 올바른 접속사를 쓰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수고 해석 후에 두 문장의 관계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면 and, 반전이나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but, 이유에 대한 것이면 because 또는 for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 또는 구나 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명사 it을 써주면 돼요. 시험을 위한 빠른 요점 정리만 하면 1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로 나타낸다. 2번 계속적 용법을 해석할 때는 뒤에 주어가 빠졌으면 그 사람은 또는 그것은, 목적어가 빠졌으면 그 사람을 또는 그것을. 3번 콤마 뒤에는 that과 what을 절대 쓸 수 없다. 4번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5번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앞문장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 목적어절, 그리고 투부정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6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만약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 또는 구와 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쓴다. 7번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다시 바꿀 때는 접속사는 and, but, for 중에 해석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쓰고 만약 문장 전체나 구와 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면 대명사 it을 써준다. 그럼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에 대한 정리와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시험 유형을 정리하면 먼저 올바른 관계대명사 고르기.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인지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인지를 구분해 줘야겠죠.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또는 that만 써야 하는 경우인지 등에 따라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고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은 콤마 뒤에는 that과 what을 절대 쓸 수 없다. 두 번째 시험 유형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기.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유형과 반대로 이미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된 한 문장을 다시 두 문장으로 바꾸기. 네 번째 유형은 어법 문제.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먼저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건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건지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한정적 용법이든 계속적 용법이든 어법 문제에서 공통으로 확인해줘야 하는 포인트는 1번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썼는지, 2번 뒷부분이 불완전한지, 3번 만약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수일치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꼈을 경우 주어와 동사 수일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는 콤마 뒤에 that, what 안 되는 것만 따로 확인해 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작이나 해석 문제. 영작이나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물 또는 교과서에 쓰인 문장들을 영작 연습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잠시 일시 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쓰시오. 1번 They saw the news was shocking. 일단 콤마가 있으니까 that은 절대 쓸 수 없고 충격적인 게 그 뉴스니까 관계대명사 which. 2번 Everyone likes the girl is very kind.
콤마가 있으니까 that은 쓸 수 없고 그 소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 3번 The only person I can trust is my mom. 일단 콤마가 없으니까 한정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하는데 앞에 명사에 the only가 붙었네요. 앞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that만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the only가 있으니까 정답은 that. 이때 who나 whom은 안 돼요. 4번 They lied to me, made me angry. 일단 콤마가 있으니까 that은 쓸 수 없고 뒷부분을 보니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뭐가 나를 화나게 만든 거죠?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게 나를 화나게 만든 거죠. 즉, 이 문장에서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이네요. 이럴 때는 which를 쓰라고 했죠. 5번 The man I saw on the street the other day is Tim's dad. 일단 콤마가 없는 문장이네요. 앞에 the man 이라는 사람 명사가 쓰였고 뒷부분을 보니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네요. 즉 앞에 명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쓸 수 있는 것은 who, whom, that. 학교 시험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뭐를 쓸 수 있고 언제 뭐를 쓸 수 없는지 꼼꼼히 공부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전환하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1번 I have a sister and she works in a school. A sister는 사람이니까 정답은 who. 2번 She worked very hard and it made her succeed. 뒷문장에서 그것은 그녀를 성공하게 했다고 하는데 뭐가 그녀를 성공하게 했죠? 그녀가 열심히 일한 것, 즉 앞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which. 3번 My favorite soccer player is 손흥민 and he is one of the best players. 손흥민은 사람이니까 정답은 who. 세 번째 문제는 이미 이어진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다시 전환하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1번 This is the famous picture which was painted by Van Gogh. 먼저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석을 하면 이것은 유명한 그림이다. 이것은 반고흐에 의해 그려졌다. 여기에서는 and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리고 반고흐에 의해 그려진 것은 그 그림이니까 대명사 it. 2번 Everyone believes her who is honest. 먼저 해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믿는다. 그녀는 정직하다. 그녀가 정직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여기에서는 for 이라는 접속사를 써줘야 하고 그녀가 정직한 거니까 대명사 she. 3번 I watched the show which I found interesting. 일단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그 쇼를 봤다. 나는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접속사 and를 써줘야 해요. 그리고 그 쇼를 흥미롭게 생각한 거니까 대명사 it을 써줘야 해요. 근데 이 뒷부분을 보면 I found interesting에서 it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오형식 구조의 문장인데 I, 나는 주어, found, 생각했다 동사, 그리고 it, 그것을 목적어, interesting, 흥미롭다고 목적격 보어. 즉, 이 문장을 다시 두 문장으로 전환하면 I watched the show and I found it interesting. 여기에서 it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세요. 4번 He said that he hadn't stolen the money, which was a lie. 해석을 하면 그는 그가 그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나에 해당하는 but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대명사를 써줘야 하는데 이렇게 대절이라는 목적어절이나 문장 전체나 투부정사구 같은 선행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명사 it을 써주면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but it. 5번 She is wearing the sunglasses which I bought for her birthday. 해석을 하면 그녀는 그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내가 그것을 그녀의 생일을 위해 샀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and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니 목적어가 빠졌죠. 일단 선행사가 the sunglasses이고 sunglasses는 복수고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they가 아니라 목적격인 them을 써줘야겠죠. 그럼 뒷부분에 them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She is wearing the sunglasses and I bought them for her birthday. them이 들어가는 위치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유형은 어법 유형이에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막연히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포인트별로 확인해 주라고 했죠.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1번 올바른 관계대명사가 쓰였는가, 2번 뒷부분이 불완전한가, 3번 수일치를 제대로 했는가, 이 세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1번 Jason finished the homework that his teacher assigned. 콤마 뒤에는 that, what 절대 쓸 수 없다고 했죠. 1번은 틀린 문장이에요. 2번 Dr. Smith who treats patients are on vacation. 일단 Dr. Smith는 사람이니까 who 잘 써줬죠. 그리고 who 뒷부분에 주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잘 써줬죠.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Dr. Smith인데 여기 동사 자리에 are이 쓰였죠. 이렇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멀어진 경우에 특히나 수일치 잘 확인해 줘야 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3번 I don't like Tim who he is rude to everyone. 일단 팀은 사람이니까 who는 잘 써줬는데 who 뒷부분을 보니 he is rude to everyone. 주어, 동사, 보어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하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에요. 4번 Jason didn't do his homework again, which made the teacher upset. 이 문장에서는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쓰였네요. 콤마가 없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하는데 선생님을 화나게 한 숙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문장은 콤마가 필요해요. 즉 4번 또한 틀린 문장이네요. 5번 I read a book which I found interesting. 일단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책이니까 which 잘 써줬고 뒷문장을 보니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고 전체 문장의 수일치 또한 잘 해주었네요. 5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5번 같은 문장을 다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형태로 바꾸면 I read a book and I found it interesting 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는 의미가 같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주어진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은 He tried to fix his bike, which he found very difficult. 일단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접속사와 대명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바꿔주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해석을 먼저 해보면 그는 그의 자전거를 고치려고 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 두 문장을 이어주려면 but 이라는 접속사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그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to fix his bike, 즉 그의 자전거를 고치는 것인데 이렇게 투부정사를 받아줄 때는 대명사 it을 쓴다라고 했죠. but과 it을 써서 다시 두 문장으로 전환하면 He tried to fix his bike, but he found it very difficult. 즉 이 문장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문제는 선행사를 찾는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중 밑줄 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앞서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명사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 목적어, 절, 투부정사, 구 또한 선행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문제를 풀려면 뒷문장을 해석한 후에 추가적으로 뒷문장이 설명해 주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해요. 1번 We believe James, who is very honest. 매우 정직한 것은 제임스 맞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2번 Show us the pictures which you took in Jeju Island. 일단 뒷문장에 목적어가 빠졌고 제주도에서 찍은 것은 the pictures가 맞으니까 2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3번 I wanted to finish the task in an hour, which was impossible. 일단 뒷문장에 주어가 빠졌고 그것이 불가능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불가능했죠? 그 일을 1시간 안에 끝내는 것. 즉 전체 문장인 내가 그 일을 1시간 안에 끝내길 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가 아니라 그냥 to finish the task in an hour. 이 투부정사 부분이 불가능했던 거죠. 3번은 알맞지 않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The book which Amy gave me was very boring.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절이 껴서 주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이미가 나에게 준 것은 the book이 맞으니까 4번은 알맞은 선행사가 쓰인 거예요. 5번 James was late again, which is not even surprising anymore. 일단 뒷문장에서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앞문장 전체인 제임스가 또 늦었다는 게 놀랍지 않다는 거죠. 즉 5번도 알맞은 선행사가 쓰였어요. 7번째 문제는 영작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스스로 답을 적어주세요. 다음 주어진 우리말 문장을 영작하시오. 이 문장은 교과서 문법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미술실은 그것은 3층에 있는데 매우 크다. 일단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대명사절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 미술실은 our art room, 그것은 3층에 있는데 미술실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그리고 3층에 있다는 is on the third floor. 그리고 이제 이 문장에 동사를 써줘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끼긴 했지만 앞에 있는 주어에 스위치를 시켜줘야 해요. Our art room은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 동사인 is를 써서 is very big. Our art room, which is on the third floor, is very big. 8번째 문제 또한 영작 문제예요. 잠시 일시정지 후 스스로 답을 적어주세요. 수민이는 그녀의 새 모자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녀는 그것을 할인 중일 때 샀다. 일단 먼저 앞부분을 적어주면 수민 loves her new cap. 그리고 뒷부분을 보니 할인 중일 때 샀다라는 것은 그 모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which를 써주고 목적어를 뺀 나머지를 적어주면 돼요. She bought on sale. 수민 loves her new cap, which she bought on sale. 이렇게 이과 핵심 문법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영상이 마무리되었어요. 1과에서 배운 관계대명사 what부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전에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과 구분법을 꼭 숙지하고 가서 모두 좋은 성적 있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뿅!